You might not like this idea at first, but we're moving to Houston. 6살 소년 메이슨은 엄마 그리고 누나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Oh, look at you. You're so big, AMJ. What's happening, buddy? 이혼 후 따로 떨어져 지내는 아빠와는 일주일에 딱 한 번씩 만남의 시간을 갖고 있죠. Are you and Mom back together? That's not entirely up to me. 엄마의 재혼으로 메이슨은 새로운 가족과 환경에 조금씩 적응해 갑니다. You don't like me much, do you, Mason? That's okay. I don't like me either. 하지만 알코올 중독인 의붓 아빠를 피해 또다시 낯선 도시로 떠나게 되죠. 그럼에도 엄마의 세 번째 결혼과 친아빠의 재혼까지 그의 사춘기는 영 순탄치 않습니다. What do you want to be, Mason? What do you want to do? 진로에 대한 고민과 방황이 찾아오고 연애와 이별을 통해 뼈아픈 성장통을 겪기도 하는데요. 그렇게 6살 소년 메이슨은 18살이 되고 You're gonna learn so much in college. You're gonna have so much fun. You're gonna have 고등학교를 inspiring 졸업하게 teachers. 됩니다. 12년의 여정을 통해 한층 성숙해진 그에게 과연 어떤 미래가 펼쳐지게 될까요? 리처드 링클레이터 감독이 담아낸 평범하고도 특별한 시간과 삶의 계절. 더군 무비의 선택, 보이후드. 안녕하세요. 시네11 편집장 주성철입니다. 영화감독 민규동입니다. 오늘 함께할 영화는 제72회 골든글로브 시상식에서 작품상과 감독상 그리고 여우조연상 상관왕에 빛나는 리처드 링클레이터 감독의 보이후드인데요. 보이후드는 한마디로 말하자면 한 소년이 어른으로 성장해가는 이야기를 담은 성장 영화입니다. 제작 과정을 보면 한마디로 추격하기엔 좀 아까운 굉장한 비밀이 있는데요. 바로 제작진과 배우들이 12년을 함께 해서 만들었다는 사실입니다. 다큐멘터리가 아닌 그 영화에서는 정말 전례가 없는 도전이었죠. 그래서 6살 소년 메이슨이 18살이 되기까지의 과정을 그대로 담아내고 있는데요. 관객 입장에서는 한 소년, 그러니까 배우 엘라 콜트레인이 18살이 되기까지의 그 12년의 시간을 고스란히 지켜보게 되는 셈이죠. You guys are adults. 이 영화 굉장히 좋은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을 굳이 꼽자면은 주인공 엘라 콜트레인의 외모 변화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거의 뭐 역변 수준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네, 저도 좀 공감을 하는 편인데요. 그 엘라 콜트레인이 포스터 속에서 6살 소년의 모습이 너무나 귀엽기 때문에 해마다 촬영 때문에 만나려고 했을 때 감독이 조금 당황스러웠을 것 같아요. 내가 이러려고 이 영화를 만들려고 했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하지만 어떻게 보면은 예측 불가능한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이 영화의 중요한 포인트를 그렇게 알려주는 것이라는 생각도 들어요. 배우 얼굴에 이렇게 보여지는 시간의 흐름은 어떤 특수효과나 CG보다도 또 색다른 경험을 저에게 안겨주는데요. 문학이나 미술, 다른 예술 매체에서는 보여줄 수 없는 영화만이 가진 힘을 보여주는 장면들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링클레이터 감독이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시간은 꽤 괜찮은 동업자가 될 수 있다. 그처럼 링클레이터 감독은 지금까지 영화적인 시간과 현실 시간을 겹쳐놓는 작업을 많이 반복해봤었죠. 데뷔작 슬래커부터 그렇습니다. I mean, entirely different movies, but we'll never see it because 청춘들이 펼쳐내는 24시간 동안의 대화를 정교하게 편집해서 97분에 담아낸 작품이죠. 그때부터 항상 그의 영화는 시간과 뗄 수 없는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링클레이터 감독하면 역시 비포 시리즈잖아요. But I feel like we have some kind of connection, right? Yeah, me too. 같은 배우들과 함께 9년마다 한 편씩 제작한 비포 선라이즈, 비포 선셋, 비포 미드나잇. 이 3부작은 20대 남녀가 사랑의 설렘을 거쳐서 중년의 부부가 된 모습까지 아주 고스란히 담아내고 있습니다. 시간이라는 화두를 독특한 방식으로 풀어내는 링클레이터 감독의 연출 방식이 이 보이후드에 이르러서 정점을 찍은 것 같은데요. 만약 감독님께서 12년의 영화 프로젝트를 시작하신다고 하면 떠오르는 배우가 있으신가요? 쉽게 받아줄 친구가 있을 것 같지는 않은데 유아인이 저는 떠올랐습니다. 늘 스스로 청춘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청춘에서 청춘이 아닌 시기로 넘어가는 그런 과정을 담으면 독특한 프로젝트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감독님 작품 중에서 서양골동 양과자점 앤티크에서 유아인 씨가 그 복싱 선수로 등장을 했잖아요. 저는 유아인 씨의 어린 시절을 가장 잘 표현한 것 같았는데 그래서 저는 감독님의 12년의 프로젝트에 유아인 씨가 등장한다 그러면 과연 어떻게 변해갈지 너무 궁금해요. 하긴 뭐래. 절대로 아무것도 손대지 마. 보이후드는 12년 동안
15분씩 매년 찍어서 전체가 12시퀀스로 이루어진 작품입니다. 근데 매년 이렇게 따로따로 찍었다고 느껴지지 않도록 그 시퀀스들이 굉장히 부드럽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굉장한 연출력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생각해보면 이 보이후드의 촬영 방식은 굉장히 철학적이라는 생각도 들어요. 우리가 인생을 다시 살 수 없는 것처럼 이 영화는 재촬영이나 보충 촬영이 불가능한 영화잖아요. Now, just so you know, what we're watching here is history. 극 중에서 소년이 친아빠랑 같이 휴스턴의 전설적인 야구 선수 로저 클레멘스의 경기를 보러 가는 씬이나 해리포터 출판 기념회에서 사인을 받는 씬, 이런 게 당시의 실제 상황을 바로 촬영한 장면입니다. 재현으로는 도저히 담아낼 수 없는 그 시절의 분위기랑 현장감을 선사해주고 있죠. 영화 속의 소품들 역시 매 순간의 현재를 사실적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소년이 사용하는 컴퓨터의 변화만 봐도 알 수 있는데요. 이 작품이 가질 수 있는 순간의 미학은 정말 엄청난 거죠. 보이후드의 원래 제목이 Always Now라고 이제 언제나 지금이었다고 합니다. 항상 지금 촬영하는 작은 것들이 쌓여서 하나의 작품이 탄생하니까 이 제목도 굉장히 좋은 제목이었다고 생각됩니다. 이 영화에서 주인공 메이스는 그 부모의 이혼과 재혼, 그리고 누구나 겪는 사춘기를 통해서 혹독한 성장통을 겪는데요. 하지만 주인공뿐 아니라 주변 인물들이 함께 성장해 나가는 모습을 보는 것도 이 영화의 중요한 묘미 중 하나인 것 같아요. 그 배우들을 보면서 이제 우리도 각자 자기 삶을 되돌아보게 되는데요. 이 배우들 중에 가장 인상적인 배우가 있었다면 어떤 배우였을까요? 아무래도 소년의 친아빠를 연기한 에단 호크가 가장 인상 깊었는데요. Go to sleep, my weary baby. 가정을 지키지 못한 철부지 아빠지만 그래도 소년에게 유년 시절의 가장 행복한 추억들을 선물해준 장본인이었죠. 소년의 진정한 아버지로 차츰 변해가는 내면의 과정을 에단 호크가 충실히 그려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I think I probably turned into the boring castrated guy she wanted me to be 15, 20 years ago, you know. 이미 비포 시리즈 3부작을 통해서 링클레이터 감독의 아주 페르소나로 잘 알려진 배우죠. 이 보이후드의 첫 촬영이 바로 비포 선셋 촬영 직후였다고 하는데요. 배우와 감독 20년을 만나보는 그 신뢰가 굉장히 부러워지는 지점입니다. 보이후드를 촬영하는 12년의 시간 동안 만약 자기가 세상을 뜨게 된다면 다음 연출은 에단 호크가 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게 됐는데요. 그냥 우스갯소리로 한 얘기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에단 호크 못지않게 엄마 역할을 한 패트리샤 아퀴에트도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요. I was someone's daughter, then I was somebody's mother. Okay? I don't know what that's like. 소년에게 인생의 상처를 가르쳐주기도 하고 일깨워주기도 하는 인물인 동시에 작품 속에서 삶의 변화가 가장 큰 인물입니다. Don't touch my kids! All right, take. 세 번의 이혼을 겪으면서 홀로 아이 둘을 키워내는 강인한 엄마. 주름살 하나하나까지 시간의 흐름이 느껴져서 가슴이 굉장히 짠해집니다. I have you and your brother. We're in a dangerous situation. You're my responsibility. 패트리샤 아퀴에트도 실제로 영화를 촬영하던 당시에 싱글맘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극중 캐릭터에 자신의 모습을 많이 투영시킨 것 같은데요. 영화의 완성본을 12년 뒤에 봤을 때 자신의 지나온 삶을 찬찬히 되돌아보는 그런 경험을 했다고 합니다. 보이후드를 통해 성장한 거는 소년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감독도 있고 배우도 있고 관객들도 인생의 가치를 한 번씩 다 되돌아보게 되는데요. 그런 점에서 보면 세상에서 가장 특별한 프로젝트가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그동안 영화를 소개하면서 매번 다른 시선으로 가장 인상 깊은 씬들을 꼽았었는데요. 오늘은 특별하게도 같은 장면을 선택하게 됐습니다. 영화 보이후드에서 민규동 감독님의 가장 탐나는 한 씬인 동시에 저의 가장 빛나는 한 컷은 바로 주인공 메이슨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집을 떠나는 장면입니다. 대학의 기숙사로 떠나기 위해 들뜬 마음으로 짐을 정리하는 메이슨. 그런데 그의 앞에서 벼랑한 엄마가 울음을 터뜨립니다. This is the worst day of my life. Sending Samantha off to college. Sending you off to college. You know what's next? It's my funeral. 아들의 홀로서기를 축복해야 할 순간에 엄마는 반대로 지난한 삶에 대한 회한과 인생의 허망함을 느끼며 눈물을 쏟아내죠. I just thought there would be more. 소녀는 아직 그런 엄마의 마음을 모두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감독이 영화 내내 섬세하게 쌓아 올린 엄마의 감정을 한순간에 폭발시켜내는 탐나는 한 씬이자 우리는 모두 함께 성장하고 있음을 깨닫게 해주는 빛나는 한 컷입니다. 이제 다이아몬드스를 통해 영화 보이후드의 평점을 알아보겠습니다. 작품성 90점, 오락성 60점, 스토리 75점, 연기 80점입니다.
보이우드는 영화와 인생, 그리고 내용과 형식의 절묘한 조화를 보여준 작품입니다. 영화 보이우드의 매력을 한마디로 요약하라면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살면 그 자체로 영화가 된다. Bathroom on the first floor, Superman. 지금까지 저의 시선으로 다채롭게 소개해드린 이야기들을 떠올리시면서 채널 CGV에서 방송되는 영화 보이우드 함께 하시죠. For you, I bleed myself dry.